안녕하세요. 분석하는 토랑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스포츠에 관심은 많은데 혼자 분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 매번 한 폴 차이로 아쉽게 놓치셨던 분들, 그리고 고배당 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 영어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금전 요구 전혀 없이 바로 고배당 픽이랑 경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만 먼저 살펴보셔도 좋고 괜찮다 싶으시면 가볍게 탑승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체스터 시티. 크리스탈 팰리스는 오늘도 라인을 끌어올리며 적극적으로 맞서고 싶어 하겠지만 중원에서 압박 타이밍이 조금씩 어긋나는 장면들이 계속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투올란치가 동시에 전진하지 못하고 엇박자가 나는 순간마다 3백 앞 공간이 크게 열리면서 상대 전진 드리블을 그대로 허용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예레미 피노의 개인 능력은 분명 빛을 발할 수 있지만 팀 전체가 올려붙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효과가 반감된다. 특히 라인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윙백의 복귀 타이밍까지 늦어지면서 수비 밸런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구간이 생긴다. 반면 맨시티는 중원 장악력과 점유율을 앞세워 경기를 천천히 가져가려 할 것이다. 도쿠가 측면에서 볼만 잡으면 한 명을 달고 들어가는 장면은 이미 정해진 수순처럼 보인다. 도쿠가 끌어낸 그 공간을 니코 곤살레스가 자연스럽게 파고들고 그 틈에서 맨시티의 중원 자원들이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박스 앞에서 시간을 벌어낸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미처 정렬되기도 전에 홀란드는 이미 박스 안에서 위치를 잡고 한 번의 터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전반에는 팰리스가 체력적으로 버텨낼 여지는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 타이밍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틈은 더 크게 벌어진다. 맨시티는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교체 카드로 템포를 다시 끌어올릴 것이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근처에서 파상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트피스에서도 맨시티는 한 수 위의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다. 홀란드는 제공권으로, 이선은 세컨볼로 각각 순서대로 위협을 만들어낸다. 결국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보다 맨시티가 언제부터 박스 앞 흐름을 완전히 접수하느냐의 싸움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 한두 번으로 분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템포는 맨시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매치는 자연스럽게 맨시티가 경기를 컨트롤하는 흐름 속에서 결정력을 앞세워 승부를 끊어낼 그림이 먼저 떠오른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 대 토트넘 호스퍼. 노팅엄은 오늘도 홈 분위기를 등에 업고 전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시도할 것이다. 초반 템포 싸움에서 상대를 흔들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전방이 뛰어나가는 속도에 비해 후방 라인의 움직임이 따라가지 못하고 그 사이에 어색하게 비는 공간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 전진 압박은 좋은데 수비 라인이 뒤에 남아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오늘 경기에서도 가장 큰 변수로 이어질 전망이다. 토트넘은 그런 구조를 누구보다 잘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쿠두스와 사비 시몬스는 바로 그 애매한 공간을 먹고 사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쿠두스가 볼을 잡고 전진하는 순간 노팅엄 미드필더들은 이미 전방 압박으로 체력을 쓴 상태고 뒤에서 쫓아가는 수비가 되는 순간 템포는 완전히 토트넘 쪽으로 넘어간다. 그 흐름을 사비 시몬스가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템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면 노팅엄의 수비 블록은 정비되기도 전에 박스 앞까지 밀려나는 그림이 나온다. 이때 히샬리송은 뒷공간과 니어 포스트를 오가며 움직임을 가져가고 패스를 한 번만 정확히 받으면 바로 마무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치를 잡을 것이다. 노팅엄이 라인을 내리면 압박이 무뎌지고 라인을 올리면 다시 중원 뒤가 크게 열리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 선택이 반복되는 순간마다 토트넘은 꾸준히 포켓존을 침투하며 적은 패스로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는 쪽은 보통 수비에 쫓기는 팀이다. 노팅엄은 압박과 라인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잃는 순간이 여러 번 생길 수 있다. 반대로 토트넘은 굳이 서두를 필요 없이 열린 공간만큼 효율적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를 자기 리듬으로 끌어갈 것이다. 히샬리송의 박스 안 움직임과 쿠두스 사비, 시몬스의 전진 템포가 맞물리는 순간 경기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토트넘 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압박 이후의 공간을 더 잘 활용하느냐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는 토트넘이 훨씬 높은 완성도를 갖춘 팀이다.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선덜랜드 AFC 대 뉴캐슬 UTD. 타이니어 더비가 다시 돌아왔다. 이 매치는 항상 분위기만으로도 이미 뜨겁게 시작된다. 선더랜드는 4-4-2의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브로베이 탈비를 앞세워 템포를 끌어올릴 것이다. 브로베이는 뒷공간을 노리고 탈비는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속도를 조절해준다. 미드필더 자카는 강한 피지컬과 태클로 경합을 이끌고 세컨볼 상황에서 단순하지만
빠른 전진 패스로 흐름을 이어간다. 특히 홈팬들의 압도적인 에너지 속에서는 선더랜드 특유의 왕복 스프린트와 압박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뉴캐슬은 기본 전력은 더 탄탄하지만 레버쿠젠 원정 이후라 체력 소모가 상당하다. 초반에는 익숙한 3-3 전개로 압박 템포를 유지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측면에서 왕복 스피드가 눈에 띄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진 패스를 시도하겠지만 체력이 떨어지는 순간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볼에서 밀릴 위험이 커진다. 더비 특성상 몸싸움과 경합이 반복될 텐데 이런 경기일수록 체력과 멘탈이 오래 버티는 팀이 승부를 가져간다. 선더랜드는 충분히 휴식하고 이 경기에 집중해왔다. 반면 뉴캐슬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 회복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후반 20분 이후에는 힘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선더랜드는 거칠게 세컨볼을 쓸어 담을 것이고 뉴캐슬은 점점 템포가 떨어질 것이다. 뉴캐슬이 순간적인 개인 능력으로 한두 번 찬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 체력 밸런스를 보면 오히려 선더랜드 쪽이 후반 승부에 유리하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디테일보다 체력 싸움과 압박 템포가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선더랜드가 마지막까지 에너지를 유지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오늘의 네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아스톤 빌라. 웨스트햄은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팀이지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간격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윌슨과 보웬은 박스 안에서 결정력을 보여주지만 풀백 오버래핑이 겹치는 순간 전환 수비가 크게 흔들린다. 특히 공격시 높게 올라간 풀백 뒤 공간이 비며 반대 전환 한 번에 컷백 루트까지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3백의 중앙 수비가 측면 커버로 끌려나가는 구도가 나오면 박스 앞에서 이선 침투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문제도 반복된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아스톤 빌라에게는 너무 좋은 타깃이 된다. 빌라는 템포를 조절했다가 한 번에 속도를 올리는 전환 능력이 뛰어나다. 틸레만스는 후방에서 방향 전환을 통해 한 번에 압박을 벗기고 그 패스는 곧바로 맥긴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이어진다. 맥긴은 반대편에서 숨어드는 움직임이 특히 강한데 볼을 잡고 측면 깊숙이 파고드는 순간 웨스트햄 수비는 정렬되지 못한다. 그 지점에서 컷백 한 번만 정확하게 나오면 박스 안에서는 이미 와킨스와 이선이 마무리 준비를 끝내고 있다. 빌라는 템포를 늦추다가도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릴 줄 알고 후반에는 교체 카드까지 투입하며 압박과 돌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반면 웨스트햄은 풀백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 이후가 더 위험하다. 측면 하프 스페이스 통로가 넓어지고 전환 수비는 한 박자씩 늦어진다. 결국 이 매치업은 전환 공격의 완성도와 간격 관리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크고 이 부분에서 아스톤 빌라가 훨씬 더 조직적이고 날카로운 패턴을 갖추고 있다. 웨스트햄이 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그 틈은 빌라에게 더 명확한 찬스로 돌아올 것이다. 이 경기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아스톤 빌라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 상성과 후반 체력 관리까지 고려하면 더 확실해진다. 최종 예상 정리.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네 번째 경기.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스포츠는 좋아하는데 혼자 분석하려니 막막한 분, 매번 아쉽게 한 폴락으로 속상했던 분, 고배당 픽은 땡기지만 혼자 시도하기 부담됐던 분, 그리고 정보가 부족해서 시작조차 어려웠던 분들까지요. 저희 멤버방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매일 경기별로 꼼꼼한 분석과 믿을 만한 정보를 나누고 소통을 통해 함께 전략을 세우시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즐기면서 수익 만들어 보세요. 스포츠는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훨씬 더 즐겁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